네, 안녕하세요. 박준사입니다. 네, 2025년 8월 22일 수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제법 많이 밀렸다가 2% 넘게 밀렸다가 그걸 거의 다 말아 올리면서 양봉 전환해서 마감하는 그런 변동성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체크상입니다. 전일 야간 선물은 0.72% 빠졌었죠. 외국인 선물은 그 과정에서 278억의 매수가 있었고요. 잭슨홀 미팅 경계감과 샘 알트먼의 AI 버블 경고로 인해서 이제 나스닥도 1.4%대 하락했었고 우리 야간 선물이 빠졌었던 겁니다. 1.06% 하락 출발 후 장 초반에 2.15%까지 선물이 밀렸다가 회복하며 0.57% 하락한 양봉 마감했습니다. 중국 8월 LPR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요. 전망대로 1년 만기 LPR은 3.0%, 5년 만기는 3.5%로 3개월째 동결했습니다. 유로존 7월 CPI는 2.0%로 직전 2.0%와 전망치 2.0%와 모두 동일하게 발표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는 FOMC 의사록 공개가 있고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와 라팔 보스틱 연은 총재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 19일 블록딜 옵션 거래대금 현황은 콜옵션에서 137억으로 평균 수준에서 조금 더 위로 거래가 되었고요. 풋옵션은 174억으로 평균 이상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은 본주 90만 주, 우선주 12만 5천 주 신청해서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9월 미국 금리 인하 확률은 잭슨홀 미팅을 대기하며 85.1% 정도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한라캐스트가 신규 상장했는데요. 공모가 5,800원 대비 2% 정도 상승한 5,92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소식입니다. 오픈AI CEO인 샘 알트먼은 AI 시장이 버블 단계에 진입했다고 경고하며 마치 닷컴 버블을 연상케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 나스닥은 약 1.5% 정도 하락했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50%의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 알루미늄, 파생 제품 목록에 풍력 터빈, 철도 차량, 불도저 등 407개 제품을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인텔의 지분 10% 취득을 검토하기로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국내 증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일단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제가 진행하면서 언급드렸던 내용들과 파생반 텔레그램방에서 거론했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정리 요약한 겁니다. 물론 보충한 내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거고요. 보충하는 내용들은 뒤에 밑에서 한번 다시 점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요약해 보겠습니다. 옵션 반응이 오늘은 살짝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떨어졌던 현물들을 끌어올리면서 현물로 시장 시총이 직접적으로 상승해서 올라온 날로 봅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은 장 초반에 떨어진 현물들을 대거 주워 담고 금융투자가 지속적으로 끌어올리자 후반부에 상승한 위치에서 차익을 챙기는 모습이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조방원, 지주사 금융주, 조선주, 방산, 원전 이쪽에서 일단 하락세가 강하게 출발했죠. SK 하이닉스까지 합쳐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로이터 통신의 삼성전자 관련 보도가 삼성전자를 상승시키며 시장은 원웨이성으로 진행되지 않고 제한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오늘 원웨이는 없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오전에 드렸었죠. 종합적으로는요, 전일 악재가 발생했던 원전 섹터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추가 하락세를 보였고, 한때 14% 이상 밀렸다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원전 협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원전을 필두로 조선, 방산, 금융, 지주사 등까지 모두 반등하면서 시장이 현물 중심으로 양봉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어제 상장했던 그 타이거 코리아 원자력 ETF는 오늘 한때 10%를 넘게 하락했었다가 거의 3% 언더로 들어오면서 종료를 했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는 하루 종일 최대 관심을 보이며 거래 대금이 무려 3조 4,486억이나 발생하며 1조 9,578억의 삼성전자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외국인의 선물 매도와 콜 매도, 풋 매수 등을 통한 급락이 진행되다가 오늘 진폭이 평균치를 넘어가자 여기였죠. 아침에 갭 하락한 채 이제 내려앉았고 그 갭 하락한 위치가 매물 라인이 424.5를
내려앉았기 때문에 이제 하방 압력이 좀 진행이 됐었고요. 자, 여기서 오늘 당일의 진폭이 평균치를 웃도는 6포인트 이상이 발생했었죠. 예, 그러고서 이제 단기 저점을 잡기 시작했었고, 자, 이것도 제가 파생반에 체크했던 내용들입니다. 이따가 파생반 텔레그램 잠시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피보나치 당일 76.4% 자리, 여기가 곧 시가 자리였는데 그 자리까지 제법 강한 반등을 보였는데요. 시장 수급이 돌아오지 못하면서 재차 하락하며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내 쌍바닥을 크게 잡고 횡보하던 중에 민주당에서 배당소득 최고 세율을 35%에서 25%로 정부안보다 낮추는 법안이 발의되었다라는 소식에 금융투자의 현물 매수가 강화되고, 자, 오늘 금융투자는 보시다시피 코스피를 오늘 하루 종일 2시까지 뭐 계속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이후에는 유지가 됐었죠. 하루 종일 금융투자 현물 매수가 강화됐었고, 외국인 선물도 차츰 매도를 축소하며 시가를 돌파하는 등 반등세가 이어졌습니다. 시가를 다시 만났을 때, 자, 여기가 시가를 다시 만났을 때가 오늘의 승부처 구간으로 뽑았는데, 수급이 시원하게 돌아오지 못하자 잠시 주춤거린 시장은, 이때 외국인들이 잠깐 주춤거렸습니다. 선물 보면은, 자, 외국인 선물 보면은 이때 잠깐 주춤거리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러고 다시 밑에서부터 끌어올리면서 돌파봉을 만들었었던 거고, 여기서도 V턴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V턴 자리, 여기가 V턴 자리 있었고요. 그 뒤에는 전체적으로 쌍바닥을 잡고 돌아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여기가 다중바닥으로 또 체크를 할 수 있었던 지점이었고요. 다시 보자면 시가를 다시 만났을 때가 승부처 구간으로 뽑았는데, 수급이 시원하게 돌아오지 못하자 잠시 주춤거린 시장은 이내 돌파 후 지금 조방원과 아침에, 자, 끌어올려서 아침에 여기죠. 어디야? 예, 미국 정부의 지분 투자 가능성이 제기된 삼성전자의 상승으로 인해 이탈에서 출발했던 매물대 체크라인, 424.5 오늘 이탈에서 출발했었죠. 자, 여기 자리입니다. 자, 이탈에서 출발했으니까 매물대 이탈했으니까 개파락이니까 하방 압력이 주어지고, 최대 411,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는 411.6에서 409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까지 문이 열렸는데, 문이 열렸다고 해서 우리는 거기까지 바로 가진 않죠. 문이 열렸고 갈 가능성이 생긴 거지, 가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417포인트 라인까지 가서 퍼닝을 했던 겁니다. 외국인들의 하방 세팅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따가 설명 다시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탈에서 출발했던 매물대 체크라인인 424.5 부근을 체크하는 모습을 보이며 종료했습니다. 이후 야간장에서 424.5 위로 올라섰고, 지금 현재 현 시간 저녁 8시 26분 지나고 있는 시간에 야간 선물은 425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시장은 424.5를 단기에 회복한다면 8월 1일에서 8월 5일, 자, 요때죠. 이때도 순간 4% 급락했을 때 424.5를 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그리고 다다음 날까지 해가지고 V턴이 완성이 됐었죠. 이때도 외국인들이 작년 8월에 보였던 그런 하방 세팅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성일 가능성, 그리고 페이더라도 금방 돌아올 가능성, 그리고 기회가 생길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었고, 곧바로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때는 그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 빠른 재검토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반등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8월 1일에서 5일에 보였던 모습처럼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회복을 한다면요. 물론 야간의 반응을 살펴야 되겠지만, 특히 외국인은 작년처럼 외가 풋옵션 매수 공략이 강하지 않는 등 하방 배팅이 제한적인 상태가 유지되며, 강한 하락보다는 일시적으로 시장을 흔들어 일부 개인 투자자들을 덜어내는 정도의 움직임만 나오는 상태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같이 하락한 날에도 개인은 코스피를 4천억가량 매도하며 일반적인 루틴에서 벗어난 패턴을 보이며 하락세가 강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런 날 개인들은 현물을 오히려 한 4천억 이상 매수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반대로 이어지면서 세팅 자체가 뭐 그렇게 하방으로 세게 되지 않았는데, 워낙 많은 종목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아침에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현물 자체가 흔들리면서 좀 밀렸던 거고, 선물 옵션의 포지션 자체는 엄청나게 압박을 주진 않았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의 콜매도가 어느 정도 40억 이상 올라오긴 했지만, 그거는 어쨌든 상방을 제한시키는 거지, 어느 정도 절반 정도 회복하면서 적당한 반등세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외가 풋옵션을 중심으로 한 하방 세팅이 강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 강한 세팅이 일어나는지를 주목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는. 다만 야간에 만약에 분위기가 좋지 않게 흘러간다면, 뭐 예를 들어 나스닥이 갑자기 급격하게 하락을 또 이어서 한다든가 하면은 야간에 선물이 약해지고 또 424.5를 한참 하회하는 모습으로 내일 시작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작년도에 보였던, 자 보시면 작년 5월쯤에 보였던 모습처럼 끼인 자리 양봉으로서 시장이 재차 추가 하락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수급이 말아 올려졌던 요때인데요. 중간에 하락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 양봉 전환이 됐지만 요거는 그냥 가던 중에 하루가 진정됐던 거지 전체적인 흐름이 이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죠. 그래서 끼인 자리 양봉으로서 제가 요거는 중간에 끼어 있는 자리에 있는 양봉이다 해가지고 끼인 자리 양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갭 하락이 발생해서 다시 424.5와 멀어져서 출발하는지, 아니면 뭐 밤사이에 나스닥이 회복해가지고 그 위쪽으로, 어제의 뭐 AI 관련 내용은 그냥 단기적인 해프닝으로 뭐 끝난다면은 이제 그렇게 또 말아올릴 수도 있겠죠. 뭐 아직 잭슨홀 미팅이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은 과도한 우려보다는 그냥 단순히 경계하는 쪽으로 간다면은 충분히 갭 상승을 또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은 무난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단기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다면은 이제 다음 자리까지는 보긴 해야겠죠. 문이 일단 열렸었으니까. 자, 그리고 파생반 텔레그램 내용을 일부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자, 먼저 이건 파생반은 이제 정혜원 교육반인데요. 제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루 종일 진행을 하면서도 이런 정회원 분들께는 그 시간대마다 중요한 포인트들을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규반인 파생반이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재 영상의 하단 댓글 고정 메시지를 보시면 상담방이 있습니다. 상담방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9시 20분에는 8월 4일 저점을 깨니 순간적으로 이탈의 매도 물량까지도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8월 4일 저점을 깬 지점은 아침에 이런 자리들이었죠. 자, 이렇게 이탈되는 자리들 9시 20분이니까 여기네요. 자, 여기 구간 이탈 물량까지도 나왔다. 424.5를 결국에는 시가부터 지켜내지 못한 시장이었죠. 그런 시장은 하단 공간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방어 자리가 뚫린 만큼 시장이 제대로 돌리기 전까지는 먼저 판단하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돌리는 구간까지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9시 26분에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당일 진폭 평균 이상이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포인트가 넘어가면서 이제 한 번의 움직임에 이제 할 만큼 했다, 갈 만큼 갔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숏 포지션을 계속 고집하기보다는 돌릴 수 있음을 조심하시면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은 구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내 바로 돌렸죠. 9시 32분에는 삼성전자가 69,500원까지 방어 물량이 들어왔는데요. 방어 물량을 쌓고 나서 바로 7만원을 회복했습니다. 현물 중심의 매수 방어가 있었고 어제와 반대죠. 어제는 현물로 눌러댔던 날이었으니까. 그리고 선물에서 수급을 돌리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야 합니다. 9시 36분에는 불안한 장세가 나오고 있어도 외국인들이 외가 풋옵션을 공략하는 수준이 작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체크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9시 42분에는 진폭이 6포인트를 넘어가고 나서 볼벤 하단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이격을 좁히는 반등 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급이 얼마나 돌아서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해야겠죠. 어제보다 돌아서는 힘은 강하지 않습니다. 어제가 굉장히 빨라고 강했습니다. 어제는 기재부 소식이 반응을 세게 만들었던 날인데 오전에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또다시 어제와 같은 비슷한 유사한 스타일의 내용으로 호재로서 아니면 악재가 우려되는 불확실성이 우려되는 상황을 좀 완화시키면서 끌어올렸던 날이었죠. 어제 오늘.
9시 52분에는 오늘도 역시 당일 76.4%를 넘어가면 단순 반등이 아닌 상승세로 전환하게 됩니다. 어제는 76.4 넘어가지 않았었죠. 오늘도 역시나 여기가 76.4%였는데 거기가 곧 시가였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수급도 강하게 전환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수급은 프로그램, 현물 중심으로 방어하고 삼성전자 역할이 있었고요. 선물 옵션이 따라오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했죠. 프로그램 비차익 추이는 이렇게 아침에 오전에 상승 매수 쪽으로 진행이 됐는데 어제는 프로그램으로 눌렀고 오늘은 프로그램으로 방어하는 오전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9시 55분에는 당일 76.4%까지 왔습니다. 이게 시가 부근이었고요. 여기 볼벤 이격 좁히는 10시 5분에 볼벤 이격 좁히는 시간이 진행 중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10시 5분 여기니까. 자, 이렇게 이격이 좁아지는 시간. 개인 선물 매수도 매도로 거의 돌아서기 직전이었고요. 10시 9분에는 시가 테스트를 했던 게 이제 막혔던 거고요. 이 이상은 상승세로 전환되는 것이기에 수급이 더 많이 따라와야 올릴 수 있다라는 언급을 드렸습니다. 10시 13분에는 상승 수급으로 전환된 정도가 아니니 상승세를 판가름하는 시가에서 일단 막혔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10시 28분에는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두산, 한전기술, 한전 KPS, 한국전력 등 원전 섹터의 하락이 크고 조선, 방산 등도 하락률을 키우면서 삼성전자의 방어도 상쇄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 상태는 현재 기준 원웨이성까지 연결되기는 어려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가 하락하고 있지만 자, 10시 28분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하락하고는 있지만 종목들도 계속 되고 같이 밀려주니까 하락하고 있지만 이거 원웨이 수급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때려가지고 원웨이로 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정도 수급으로는. 그래서 그런 모습은 어려운 모습으로 보이고 그러나 삼성전자가 다시 7만원을 뚫고 내려앉으면 수급 악화가 갑자기 더 진행될 수 있으니 삼성전자에도 지속 주목하면서 봐야겠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그 이후로 7만원을 딛고 올라섰죠. 오히려 현재 외국인 그 시간대 콜매도도 40억으로 시가 회복 단계에서 눌러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시 31분에는 이제 볼벤 하단 체크 대기에서 2차 지지라인 파생반의 8시 41분에 늘 올려드리는 지지와 저항 라인 중에 2차 지지라인 부분을 체크하면서 이제 볼벤 하단 요 자리를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볼벤 하단이 좀 더 밑에 있었고 2차 지지라인이 좀 더 위에 있었는데 요 전체적으로 여기를 지키는지 보고 순간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볼벤에서. 그래서 여기서 쌍바닥을 잡는 모습이 출현하기도 하면서 오늘 네이버 카페에 보면은 요 쌍바닥을 공략해서 매수를 공략했던 분도 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장 내용입니다. 네, 2시 20분 오후장 정리 내용이죠.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 한화오션,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한국금융지주 등 지금조방원 반등세로 인한 시장 회복세, 리뷰 영상에서 자주 다뤘던 것처럼 외국인은 이번에 풋옵션 중심의 하방 세팅이 거의 없었던 상태였고 오늘도 많이 말씀드렸죠. 따라서 밀어낼 때 작년에 비해 힘이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도 73,300원까지 회복하며 선물 시장도 시가를 회복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선물 중심의 회복이 미약합니다. 강한 전환까지는 아니니 변동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라는 언급을 드렸습니다. 2시 32분에는 잭슨홀 미팅, 세법 개정안 등 주요 경계 요인이 아직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바스켓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 반등이 나왔습니다. 옵션에서는 일부 따라오는 반응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수급 대비 반등폭이 강한 편입니다. 따라서 밤사이에 나스닥과 야간장 분위기도 이어가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분위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단기 하락 중에 중간에 끼어있는 양봉으로 종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거 24년 5월에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전후로. 그래서 아까 전에 살폈고요. 크게 하락 배팅은 없지만 그렇다고 되돌림 포지션이 강한 것도 아니죠. 애매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2시 32분에 이어서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세법 개정안이 상정되는 다음 주 월요일이나 되어서야 분위기가 잡힐 가능성을 보면서 일단 단기적 대응을 하면서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10분 뒤에 현물은 원래 프로그램 중심으로 움직였다가 오후장 들어서 금융투자의 직접 매수 영향이 커진 상태입니다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후장 정리 구간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파생반 이렇게 요 정도만 일단 살펴보고 더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일부 내용만 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전체 다 하니까 막 시간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네이버 카페 보면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자
오늘은 여기에 이제 매매일지를 구독자분들 다 올려주셔도 되는데요.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이 장을 마치고 한 5시, 오늘도 5시 넘어서 끝났죠. 장 마치고 한 4시 반에서 4시 40분까지, 좀 길어지면 5시 정도까지 이 매매일지 복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올려준 분들은 모두 파생반 분들이었습니다. 여기 이자 달고 있는 분들인데요. 파생반 정규반 분들, 원희님, 소시님, 데일리님, 찌우님, 차미남님, 우리함께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오늘 비슷한 타점들이 잡혔죠. 보시면 원희님 보시면 이거 다 오늘 매매일지 방송 때 다 했던 겁니다. 첫 번째 시가 이탈 숏 포지션 들어가서 수익을 내셨죠. 뭐 짧든 굵든 어쨌든 첫 진입 타점이 공통된 공통된 타점이었다라는 거. 소신님 보시면 자 1번 자리 같은 숏 포지션 자리가 똑같은 자리였죠. 그 다음에 데일리님 자리 보시면 1번 자리 비슷한 자리였습니다. 시가 혹은 저가 이탈 자리, 거기서 오늘 흐름 따라서 결 따라서 숏포지션. 찌후님도 보시면 첫 번째 약간 조금 느리긴 했지만 비슷한 자리, 이탈을 시가로 보냐 저가로 보냐를 기준을 보면서 그래서 비슷한 자리에서 공략하셨고요. 그 다음에 차미남님 보면은 차미남님 좀 더 먼저 공략하셨죠. 이탈도 있지만 먼저 빗각 이탈과 M자 파동 흐름을 보면서 선진입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확인 추가 숏 포지션으로 공략을 하셔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지션을 오늘 그 트레이딩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함께님 오늘 5번 오전 5승을 하셨는데 1, 2, 3, 4, 5승. 첫 번째도 역시나 시가 이탈 시에 같은 구간을 공략했습니다. 마치 무슨 뭐 리딩처럼 똑같은 구간에서 매도를 하셨는데요. 숏 포지션을 공략하셨는데요. 리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지금 현재 수급 관점과 현재 나타나는 환경들, 그리고 그동안의 매매일지 복귀 방송 등, 그리고 실시간 방송에서 다뤘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열심히 공부하신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텔레그램은 공통된 내용을 보고 이 수급 그리고 현재 상황들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계속 이제 장세 판단들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보면서 같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한 구간에서 매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트레이더들은 결국엔 중요한 자리에서 함께 비슷한 매매를 한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는 이제 소외받지 않고 나도 그런 판단을 할 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장이 끝나고도 한 4시 반에서 5시까지 진행하는 그 공부 방송, 나머지 공부 방송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걸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마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어서 9월물 옵션 만기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렸었는데 417.5에 외국인 콜매도가 메인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게 누적값으로 보니까 이제 블록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후에 그걸 고려해서 432.5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블록딜은 외국인들이 대체로 매도를 공략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금융투자가 매수를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블록딜 거래가 나오고 나서 보면 외국인들이 양매도로 수십억씩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기존에 6월물 이후에 7월물 블록딜 전쟁이 일어날 때 9월물로서 차차월물로서 들어갔던 것들이 아직 남아있고, 콜옵션 매수가,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리는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옵션은 제가 계속 이제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올해 굉장히 뒤처져 있기 때문에 옵션을 잘 관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옵션에서 어떤 전쟁을 일으키는지를 잘 주목하고 있는데 5월물과 6월물은 콜옵션 플러스 미니 콜옵션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 매수를 통해서, 옵션 매수를 통해서 선물 매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상승세를 만들었었던 거고요. 7월물은 더 강력한 블록딜 콜옵션으로 들어오면서 7월물 자체를 끝까지 크게 상승시켰죠. 그 다음에 8월물은 블록딜 콜옵션, 차월물로 들어온 물량들과 삼성전자의 7만 콜옵션 전쟁이 생기면서 삼성전자를 7만 원대 그 위에서 7만 700에서 7만 1200원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었던 거고, 그 다음에 9월물은 일부 그리고 이제 블록딜 콜 때문에 위에서 관리가 됐던 거고, 8월물 만기가 끝나자마자 약간 밀린 거잖아요, 지금 3일째. 그 다음에 9월물은 일부 기존 차차월물로 들어온 블록딜 콜옵션 물량과 8월물보다 적고 7월물보다 당연히 적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로 들어오는 콜옵션과 풋옵션 양매도에 들어오는 외국인 블록딜, 기관들이 양매수로 들어오는 것을 추정하고
추적하고 양매수 추정이 되고요. 그걸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 매물대 체크라인 기준은 계속 지금 피보나치 확장 자리를 반복해서 보고 있고요. 위에는 이제 488.3, 476, 466.8, 456 요 자리는 이제 피보나치 확장 자리고요. 그 다음에 매물대로서 437.5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해진 424.5 싸움, 지금 야간에 좀 더 내려와 지금 424.85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비슷한 자리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탈하고 가자면 공간이 411.6에서 409까지 열릴 수 있고, 그 다음은 401에서 400. 아직 문은 안 열렸습니다. 그 다음 거기도 문을 열면은 피보나치 전체 618 자리인 392까지, 그리고 거기서 더 열리면은 383에서 385인데 지금 당장 생각할 자리들은 아니죠. 지금 당장은 424.5에서 여기 409까지 만드는 자리, 혹은 이제 이거를 딛고 올라서면은 다시 437.5, 중간에 432.5 싸움이 어떻게 치열하게 발생하는지 이거까지도 읽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의 매물 라인에 단계적으로 주목하되 장중 장세 판단 및 수급 변화에 신경 쓰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탈하거나 돌파하면 다음 자리까지 공간이 열린다는 것이지 반드시 거기까지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 여부는 장을 보면서 판단해야 합니다. 424.5를 이탈했던 시장은 단기에 다시 되돌려 놓으면 큰 문제 없이 시장 추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잭슨홀 미팅이 끝날 때까지는 경계하는 움직임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번 8월 만기 이후에 블록딜 거래가 주로 금투의 양매수 배팅이 많은 것으로 보아 순간적인 연속 변동성에는 분명 주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일시적인 움직임이 나와도 결국 외국인의 양매도로 인한 방어가 있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습니다. 평년 평균 대비 외국인의 하방 세팅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장임을 고려하면서 외국인들의 행동 변화가 나올지 주목해야 합니다. 수상한 모션이 포착되면 작년 8월물처럼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작년 8월물에 외국인들이 외가 풋옵션을 대량으로 진입할 때, 310 풋옵션 대량으로 진입할 때, 그리고 삼성전자에 빅게임이 벌어졌을 때, 삼성전자 주식 선물에 개인들의 6, 7천억의 매수가 들어왔을 때, 그때도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제법 강한 어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고 메시지를 드렸었죠. 그러면서 8월 급락장, 폭락장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작년과 같은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5월, 4월물, 5월물, 6월물, 7월물, 8월물, 9월물까지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만들거나 적어도 유지하거나, 그렇죠, 적어도 지금처럼 하방 세팅이 강하지는 않은 채 조정 구간을 만들거나 하는 정도의 모습만 있을 뿐이지, 작년처럼 강한 하방 배팅을 구축해가지고, 혹은 666 아시죠? 제가 워낙 많이 반복해가지고 이제 대부분 아실 텐데, 666 라인들, 여기 외국인들이 선물을 가지고 6조 원 정도를 채웠던 라인들. 자, 작년에 보시면 이렇게 됐었죠. 작년에 선물을 6조 원 매수 채웠던 라인들, 6조 원 거의 매수 채웠던 라인들, 거의 6조 원에 채웠던 라인들, 5조 5천억 이상 됐었던 요 시간들, 대체적으로 666자리에서 한계를 보였던 것까지 다 체크해 들었습니다. 6조 원 거의 다 근접했습니다. 조심하세요. 하락. 6조 원 근접했네요. 조심하세요. 하락. 이제 6조 원 근접했는데, 삼성전자 슈퍼겜이 동반한 주식 선물에서 6, 7천억 대량 매수 들어왔네요. 조심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310 외가풋 대량으로 들어오네. 조심하세요. 급락장, 폭락장 연출될 수 있습니다. 다 피하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게 나오고 나서 그 뒤로 공간이 중기적으로 열리는 자리까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 관세가 90일 유예가 되자 이제 끌어올리는 장으로 연결돼서 외국인들이 세팅했던 그 대량 선물 매도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손실을 크게 보면서 콜옵션으로 급하게 땡겨서 얘를 맞춰줘야 했던 그런 시장이 이 구간에서 펼쳐졌던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정리를 계속 지금까지 중간중간에 계속 해오고 있고요. 필요시마다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8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6만 9천 원에서 7만 원짜리 매물대 라인 전체를 지지하며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매물대 라인 지금은 써드리지 않고 있지만 한 8, 9개월 동안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매물대 라인은.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279억 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은 9월물 단독 매도가 약 1조 3천억 정도, 롤오버를 포함한 장기 선물 매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100억 매수가 나왔고요.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22조 9,385억 원 정도가 잡혔습니다. 환율은 9월물 달러 선물 기준 1,396.6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6,360억을 매수했습니다. 9월물 달러 선물 매수가 벌써 1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틀밖에
3일밖에 안 지났는데 2, 3일밖에 1,400원 선 도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장기 추세 빗각 여전히 지켜지면서 장기 상승 추세 이어지고 있죠. 지금 1,400원 선에 육박했네요. 1,399원. 변동성 지수는 2.93% 상승한 22.13으로 마감했고요. 하단 지지라인에 근접하고 있고 절대 수치 20포인트 위에서는 언제든지 고진폭 고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